아이고 이제 문재인은 결국 탄핵으로 간다. 탄핵에 직면할 것이다. 네. 예. 뭐그 정치적 탄핵의 그 가능성 아주 좋은 아이디어 제공해 주셨는데 그러면 저쪽에서는 탄핵을 못 막는 겁니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없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아 저쪽에서 네, 문재인 쪽에서 또 하나는 문재인 개인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의정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크게 의정이 절단되는 그런 그 불행한 사태는 네. 없어야 하니까 네. 민주주의가 업스 앤 다운이 많이 있지만 꾸준히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220년을 가다가도 미국이 저 모양 저 꼴이 돼버리는데 네. 우리가 또 저렇게 되면 미얀마처럼 무섭게 돼버릴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머지 레임덕을 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잘 판단해서 지혜롭게 자기의 체면도 세우고 그리고 탄핵 같은 것도 잘 파고를 넘어가서 편안하게 퇴임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 방법은 뭡니까? 방법은 저는 어떤 원전이 뭐 어쩌니 다 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아이덴티피케이션, 본인의 정체성, 밝혀라? 본인의 족보, 요것을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족보 얘기 요즘에 시끄럽더라고요. 아니고 뭐 수년 동안 거의 나와요. 그러니까 요즘에 특히 예. 정강원 목사님이 또 연설에서 또 촉발시키고 그래서 뭐 또 누구 뭐 출생의 예. 예? 비밀 뭐 그래서 이런 것도 저도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은 글을 봤지만 뭐 그래 행이나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지금 원전 저 문서 하나 가지고도 네. 이렇게 시끌벅적한데 이 나라의 예. 대통령의 족보가 틀리다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족보를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지. 난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나는 뭐 어떻게 해서 북한에서 해서 태어나서 왔다든가 네. 아니면 내가 여기 와서 거제도 포ron수에서 포로의 아들로서 태어났는데 내가 어느 국민학교 초등학교를 가서 그때는 국민학교죠. 네. 가서 나 1학년 내 다니다가- 친구가 누구고 예. 이렇게 밝히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조차가 안 나와요? 전혀 안 나오니까.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게- 일반인은 네. 아니 뭐 장사하는 사람이고 네. 이러면 뭐 주생이 어떻든 네. 뭐 그 상관없는데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족보가 안 나오는 거는 그래서 이것을 풀어주는 것이 지금 아마 저 정광훈 목사 그쪽에서는 이번 주까지 시한을 걸었을 겁니다. 출생의 비밀을 밝혀라. 족보를 네, 족보를 밝혀라. 그런데 나는 이건 뭐 대통령이 준비하고 자식할 필요도 없잖아요. 자기 사실대로 얘기하면 네. 될 거 아니야. 네. 아니 그 호적 등본, 주민등록 초본 뭐 이런데 또 안 나오나요? 그게 다 잘못된 거기는 건가? 이쪽에서 만드는 태어난 걸로 돼 있는 모양이죠. 돼 있는데.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우리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렇게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자꾸 하니까 그 아니라고 하는 것이 왜 거짓말이냐, 아니면 그게 진짜냐 하는 걸 밝히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해서 그런 곳에는 의혹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무슨 신영복을 뭐 존중하는 사상가로 얘기를 했다. 본인 입으로 얘기하는 거고 그런 그거는. 것에 대한 의혹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 저는 신영복 씨 잘 알아요. 네. 제 1년 선배야. 그렇죠. 그래서 대학 시절에 만나서 토론도 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렇게 강력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저 혼자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가다가 난민정 사건에 걸리고 옥도로 오래 치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모양이에요. 난 뭐 그 양반의 그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도 다 읽었고 나 어지간한 책은 다 읽어요. 뭐라고 하는데 그래서 후진국 인텔리겐차의 뭐 혁명적 결단 과정이라고 할까 고뇌하는 사색 그 청년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한때 그런 그 이문규 통일혁명당 이런 것처럼 그쪽에 그 풍조가 상당히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리 갈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냥 그렇게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하는데 그 사람을 존중한다고 하니까 아니 그냥 존중이 아니라 가장 존경하는 그렇지. 사람. 앞에 가장자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여기서 그냥 있는 사람이 모르는데 지금 그 자기의 정체성까지 의심을 받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하잖아요. 이것을 밝히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말을 만들어가고 돌리고 어찌보면 다 속담을 뽀록이 나니까 정직하게 딱 생각해서 내가 사실 이리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사회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 밝혀란 말이야 그것을.
이 원전 문제 이거 뭐 괜히 이거 좀 무슨 서기관 하나 잡고 뭐 어쩌고 하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서기관이 골이 비었다고 자기가 저 청와대나 아니면 장관이나 지시 없이 그걸 했겠습니까? 아니 우리나라 정부 프로세스가요. 일개 서기관이 이런 엄청난 이 문서를 만든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설사 그게 당연히 했다고 합시다. 의사도 아니고 이게 아니, 당연히 당당하게 했다고 합시다. 근데 왜 그거 없앴어? 그러니까 예? 왜 없었어요? 아니 이거 웃기고 환영할 일이 말이 안 돼. 그러면서도 구시대의 정치적 용무를 한다고 이러고 딴소리만 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유체 이탈적인 방법을 가지고 국민을 호도하는 그런 데서는 벗어나야 하고 또 이 어차피 언젠가는 문재인 시대가 끝날 거 아닙니까? 앞으로 한 1년 내외에 끝나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도 문재인을 100% 옹호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심지어 예를 들면 얘가 적절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노태우 씨가 전두환을 끝끝내 옹호하지 못하잖아요. 백담사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있거든. 그런 그러니까 식으로, 예. 그 아무리 뭐 공수처니 뭐니 배설한 다 세워도 끝끝내 자기를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도 자기를 보호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앞에 솔직하게 자기의 정체를 밝히고. 근데 일반 시청자들은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대통령의 족보와 정체성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물며 그 자유분방한 미국에서도 오바마가 그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무슨 어디 출생이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무슨 저쪽 관련된 동남아시아 그 혼혈이잖아요. 부모가 이렇게 하나 그래가지고 거기에 혹시 이슬람 쪽하고 연결된 거 아니냐 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을 이끌어가는 대통령인데 이제 말하자면 적색 분자에 피가 섞이면 곤란하다는 쪽. 근데 나중에 해명이 됐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당연히. 네. 그리고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그 자료가 소위 바이탈 스태티스틱스. 그렇죠.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통계 자료. 이것은 예를 들면 인구 숫자, 1년에 죽은 사람, 살아나는 사람, 태어난 사람, 그리고 경제 성장, 이런 에코노믹 그로스, 이런 게 바이탈 스태티스틱스예요. 마찬가지로 국가 원수의 건강 상태, 생년월일 이런 것도 그런 기본 자료 중에 하나예요. 그 출신이 그렇죠? 어디고,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구고, 어디서 태어났고, 그거 중요한 거지 그게. 그것이 사실은 원전보다도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 고백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 서울이 옛날 동독 서독이 있을 때 꼭 베를린 같아. 딱 동독에게 그 휩싸이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나라가 좌파들에 의해서 쌓여 있는 것 같아요. 그 요즘 검사들은 좀 요새 많이 나아졌죠. 판사들 중에서도 많습니다. 친북 판사들이 좌파들이 많고 무슨 민주당에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 각층에 그리고 모든 사회단체 중에서 이거저거 해가 정부에서 도움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끼어 있거든.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지난 몇십 년 동안의 경제 성장 이것 때문에 그 자본주의 국가로서의 체질이 딱 굳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10대 열강의 하나 아닙니까? 그럼요. 지금. 대단한 기적이에요. 대단한 기적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무리 아우성 쳐도 저쪽으로 넘어가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도를 여기에 있는 소위 좌파나 이런 사람들이 포기해야 안 돼. 안 돼요. 하려면 정하고 싶으면 자기들의 목가적인 그 낭만, 향수 그런 걸 가진 그 공산 사회를 만드는 거죠. 북한에 가서 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솔직하게 차라리 거기서 그런 좋은 곳을 만들어 봐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들기 어려워요. 응? 아까 그 말씀 하시니까 노무현 때도 그 논란이 됐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권양숙 씨가 뭐 빨치산의 딸이니 무슨 그래서 사상 논란이 되니까 노무현 씨가 그런 마누라를 버리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아주 솔직하게 나오니까 그냥 그래 용서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이것도 문재인 씨도 만약에 이렇다면 아, 뭐가 그렇죠. 나는 이랬는데 그럼 내 부모를 뭐 버리란 그리고 나는 남북 분단의 고뇌 속에서 태어났다. 태어난 사람이다. 예? 그래서 북한과 어지간하면 같이 화해하고 평화스럽게 살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내 신념을 바치고 산 것이 솔직히 그렇게 했음을 고백한다. 그렇지. 그러나 그렇게 노무현처럼 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실수한 거 있다면 국민에게 사과하겠다. 그런 식의 confession이 필요하다는 그렇죠. 거예요. 뭐 고백이 필요하죠. 자백이지. 예. 그래서 그것이 정치인 문제인, 인간 문제인으로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원전보다 이제 원전 문제보다 더 크다 이렇게 보시죠. 훨씬 크죠. 훨씬 크죠. 그러니까 그 이제 원전 문제가 벌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양반이 진짜로 북한에다 뭘 갖다 주려고 하는구나, 했구나 하는 의심을 확실하게 가지게 됐단 말이에요. 네. 그걸 꺾어내는 방법. 그리고 뭐 지난번에 그 뭐 9.19 평양 회담 때 뭐 수십 대 그 추력이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 추력이 뭐 12대라는 거, 18대인가? 뭐 하여튼, 예. 뭐 잔뜩 싣고 갔다는 거죠. 그거 뭐 가져갔느냐? 뭘 실었어? 근데 그것도 국가 비밀인가? 왜 그게 국가 아니 근데 그건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아예 별의별 소리가 다 들고 그리고 뭐 또 USB도 공개를 할 수 없다 하다가 공개를 뭐 약속하면 처음에는 아예 없다고 그랬어요. 네, 그랬어요. 그러다가 있는 게 나오니까 윤건영이는 또 그 안에 그 원자력에 이응자도 없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거 중구난방이야. 중구난방.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참 치근해요. 참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그냥 주사바다에 끼어가지고 그냥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이 보여요. 아니, 자기가 원 두목인지도 모르죠. 나는 두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목은 적어도 한 두어 사람 있으라고 생각하고 네. 아니라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이제 태생적으로 거기하고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또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응? 그리고 특히 우리에게 한번 찬스가 왔던 것은 나도 한때 좀 오해를 했는데 황장엽 씨가 여기 내려봤을 때 네. 나는 이게 위장 귀순 비슷하게 생각을 했어요. 옛날 이수근이 있잖아요. 이수근에 그런 거 아닌가? 처음에는. 네, 저게 김일성 사상을 만든 사람인데. 네, 그렇죠. 주체 사상 만든 네, 분이죠. 그리고 김일성 대학 총장도 하고 저런 이론가가 내려왔을 리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그 다음에 행동 보니까 그건 의심 안 해도 돼. 그리고 저 우리 좌총련회 같은 데 가서 연설도 하고 아니에요. 또 태영호도 다 와서 했습니다. 네. 태영호도 와서 그 바디가들 몇 명 데리고 이러고 와서 했는데 그 양반은 자기가 만든 것에 대해서 그 죄책감 때문에 그걸 풀려고 왔는데 여기서 불행하게 그때 김대중 시대였죠. 완전히 그를 그냥 죽이지는 못하고 그냥 창설 없는 감옥에다 넣어가지고 그냥 자연사하게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작태입니다. 우리로서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말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이제 또 이런 거 탈북하는 사람들 중에도 뭐 어떤 사람들 그 중에서 간첩도 끼워온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10,000명 오면 그 중에 한두 명이나 10명이나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 오면 자기들도 밀려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풍물을 알잖아요. 이거 안 되겠구나 하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전향한 사람들.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꼭 보는 것이 이만갑하고 그 모란봉 클럽 그걸 반드시 봅니다. 그거 재밌어요. 재미있는 거 보면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탈출하고 뭐하고 하는 그 얘기를 듣느라고 꼭 듣습니다. 과장도 좀 있겠죠. 그러나 전혀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럼요. 목숨 걸고 너는. 그럼요. 그리고 거기에 나와서 하는 사람 중에서 또 간첩이 있을 수 있겠죠. 한 100명 중에 하나 정도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하다가 또 도망간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내가 동독 그 베를린 얘기할 때 베를린 시장을 빌리 브란트가 하지 않았어요? 빌리 브란트. 거기에 자기 비서가 키오미가 돼요. 그 부부가 그 동독 간첩이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베를린 시장 실에 있는 비밀을 다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가 다 도와줬기 때문에 얼마나 개인적으로 측근이겠습니까? 그런데 빌리 브란트가 과감하게 그걸 내쳤어요. 내쳐서 그가 자기가 절대로 동독하고 내통한 사람이 아니다. 자기는 비록 사회민주주의자지만 그러나 민주주의 입장에서 이걸
독일을 통일해야 한다. 그래갖고 나중에 그 유태인 묘소에 가서 무릎 꿇고 그렇죠. 뭐 하는 걸 해서 실질적으로 빌리 브란트가 오스트 폴리틱스에 예. 동방 정책으로 독일 통일에 기초를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나중에 다른 사람이 이제 열매를 따먹었지만 그래서 그런 것이 문재인 대통령에도 그런 운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운수가 있을 수 있어요. 족보 밝히는 게 그래서 중요하군요. 그래서 예.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밝히고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감동을 주라 이거예요. 어? 저도 학생 시절에 수많은 좌파 운동하는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나는 안 했어요. 나는 안 했는데 왜 안 했냐 하면은 6.25 여순 반환 사건 당시에 예. 4.3 사건 진압하기 위해서 네. 14년대가 여수에 주둔하고 있을 때 일어난 사건. 네. 내가 그때 여수에서 살았어요. 예. 초등학생으로 살았는데 우리 형님이 반란군한테 잡혀가지고 잡혀가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간신히 살아났어요. 또 가족사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데 또 살아나가고 나왔는데 북군들이 들어가고 또 잡아갔어요. 니는 어떻게 살아나왔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때는 그런 일이 많았다면서요. 예. 그래서 양쪽으로부터 다 당할 뻔했어요. 그래서 야 이게 무섭구나. 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여기서 서국민학교라는 데는 군인이 있고 저쪽에 바닷가에 남산이라는 데는 반란군이 있었는데 밤새 총탄이 왔다 갔다 빨간 불다리가 밤새 가는 거야. 나는 또 그 총알이 그렇게 빨갛게 불다리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그냥 그 부엌 네. 밑바닥에 그냥 들어가고 이불을 뒤집어 씌고 있는데 나는 또 장난스러워가지고 궁금한지 일부러 그 구경하려고. 화장실 간다고 쇼를 해가 나갔을 때가 나가서 그걸 보는 거야. 아니 총알이 저렇게 빨개? 예. 무서워요 무서워. 다리가 막 빵빵빵빵.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화내졌어요. 그날 비가 왔어요 어제는 그 다음날 비가 왔는데 이쪽이 워낙 화력이 세니까 네. 저쪽에서 이제 밀린 거예요 반란군이. 근데 반란군이 이렇게 하다가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막 하니까 그가 따글따글 총만 더 굴르고 그런 게 다 보여. 예. 야, 이 민족 분단이라는 게 무서운 거구나. 나는 그 현장에서 봤고. 그래서 족보가 중요하다는 네. 겁니다. 그 혹시 캐스팅 됐을 아까 저 두목 아닌가 그랬더니 우리 총재님이 두목 아니라고 본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변호사가 주사파의 대장 아니라고 본다 그러는데 그 영화 신세계 혹시 보셨습니까? 안 봤어요. 안 보셨어요? 예.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영화 신세계에 보면 이정재가 여수 출신의 화교예요. 네. 영화에서. 그런데 그걸 총 기획하는 최민식이가 네. 이 순경으로 이제 막 입사한 거예요. 순경으로 됐는데 얘가 운전병이야. 근데 최민식이는 이제 경찰의 높은 간부예요. 근데 얘 이력서를 보니까 여수 출신의 화교네. 그러니까 여수 출신 화교 그 깡패들이 있어요. 그거를 소탕하기 위해서 얘를 씹는 거야, 뿌락지로. 너 거기서 찢어버려요, 족보를. 얘 족보를 경찰서의 족보를 찢어버리고 없는 인물로 만들어서 경찰에는. 그리고 심어요. 저쪽 조폭에. 심어서 이게 나중에 부회장까지 올라가게 만들어요. 나중에 이제 당하지 마. 그렇게 심어서 뿌락지 심어서 그 조직에서 크게. 근데 그 조직에서는 경찰인지 모르지. 경찰이 왜냐면 경찰이 족보가 없으니까. 족보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족보가 이 어디 출신이냐. 족보가 중요한 거다 이런 말씀. 하물며 조폭도 그런데 이거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데. 인간적 족보, 정치적 족보 네. 이게 중요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요새 말로는 DNA. 그 사람의 DNA가 뭔가가 네. 중요합니다. 오바마는 뭐 잘 아시겠죠. 오바마는 자기 엄마가 노스캐롤라이나 네. 백인 월 사상이 많이 있었던데 네. 아주 하얗게 이쁜 여학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아버지가 학교에서 아버지를 만났는데 그 아버지가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서 국비 유학생이었어요. 네. 얼굴은 새까맣 지만 굉장히 우수한 사람이었어요. 네. 아주 우수한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와서 애를 낳고 그냥 무책임하게 가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예. 가버렸는데 그 다음에 자기 계급으로 들어온 사람이 인도네시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좀 됐어요. 그 인도네시아라는데 따라갔어요 또 그래. 네. 인도네시아 가서 살러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오바마가 소년 시절에 갈등을 방황을 많이 하고 약도 먹고 그랬습니다. 네. 마약도 먹고. 네. 근데 워낙 머리가 있는 사람이어서 하여간 반성을 하고 해가지고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서 하여간 그 로스쿨에 들어가서 로 저널 네. 그 법학 잡지. 대학생의 에디터 네. 편집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탁 두각을 나타냈죠. 그래서 일리노이 쪽에서 와서 뭐 오물오물하다가 그냥 그 뭐 쉬셔야 되고 그냥 상원의원 한 번 됐어요. 네. 상원의원 6년짜리 그걸 한 번 하는데 그때 마침 데모크래틱 컨벤션이 거기서 벌어졌어요. 거기 가서 15분 연설입니다. 전당대에서 그 대통령 지지 연설 네. 거기서 아니, 그 듣던 15분, 거죠. 15분 연설에서 갑자기 내셔널 피규어가 된 거예요. 그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적 같은 소년인데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그 출생에 다시 말해서 DNA에 논란이 있었어요. 그럴 때 오바마는 명쾌하게 그럼. 해명을 했어요. 자기 족보에 자기가 대해서. 이제 약 먹었다는 것도 다 고백했어요. 족보에 대해서. 네. 그러면 그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족보가 알아야 된다는 알아야 거예요. 하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 그럼요. 거예요. 예. 그러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사람도 이 지금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해야 돼요. 이제쯤은 그걸 밝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생각하고 자기의 입장이 좀 진보적이면 진보적인 대로 아니면 뭐 저쪽이면 저쪽인 대로 뭐 간첩이라고 저 비판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하니까 자기 입장을 정확하게 밝혀요. 내가 가지는 통일의 꿈은 무엇이고, 네. 그런 걸 정확하게 밝혀야지 우물우물 넘어가가지고 나중에 우물우물 당해. 난 그래서 오늘 좀 그 70세 생일을 맞이하는 그저 박근혜 대통령을 생각해 보면 참 아니 무슨 죄가 있어서 3년 몇 개월을 1400일이 넘었습니다. 그걸 집어넣은 사람들이 제대로 편하게 살았을까? 저 벌 받지 않겠습니까? 양심의 벌을 받아야죠 우선. 아니, 양심의 벌이 아니라 그런 뭔가 그 업보 같은 거 당대 요즘은 미친다는데. 나는 그 이제 올해가 이제 11년이 됐잖아요. 2011년인데 그 양반이 이제 10년 전에 2012년에 네. 그러니까 9년 전에 대통령 선거할 때 내가 그 조인했어요. 네. 조인했는데 저나 하나가부원, 항공호원, 소위 민주당의 중도 우파들이 네. 가담을 했는데 그때 가담했던 주요한 이유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 NLL을 열겠다는 거예요. 첫째. 그러니까 이건 막아야 되겠다. 안 되죠. 그리고 이북 사람들이 인천 앞바다에서 어로 작업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광화문에서 취임식을 하겠는데 북한의 김정은이를 불러와서 취임식을 같이 하겠다는 거야. 그랬었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뭐 화해가 돼서 그냥 평화의 사절로서 왔으면 모르지만 그냥 초청을 하면 대한민국의 좌파들이 광화문 가득 채울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김정은 만세 부르고 하면 이거 뒤집어진다. 예. 이래서 우리가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그때 상당히 불리했는데 예. 상당히 불리했어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들어가기 직전에 서울, 경기, 인천에서 145만 표를 쥐고 있었어요. 네. 왜냐면 지지도에다가 인충을 플러스해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도움은 됐을 거예요. 그래도 나중에 15만 표 졌더라고요. 서울, 경기, 인천에서. 네. 경상도에서 좀 더 따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때 우리가 들어가는 조건으로 아버지가 했던 헌정 유린 질서, 헌정 질서를 유리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 앞에 반성해라, 사죄해라. 그러면 안 들어가겠다. 그래서 그 양반이 고민하다가 했어요. 그래서 우리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기는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민주적으로 한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부드럽게 좋게 하다 보니까 너무 민주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뭐 요새 사람들이 얘기 많이 하지만 막판에 탄핵으로 몰리고 있었을 때 당시에 일선에서 행정직을 차지하고 있었던 뭐 황교안이나 이런 사람들이 강력하게 했어야 하는 거야. 그때 권한대행이었으니까. 천하의 모조리 행동을 했다고 사람들이 비판을 많이 해요.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나만 예를 들게. 황교안이가 들으면 서운해하겠지만 국회에서 탄핵이 된 것이 와가지고 행정부를 거쳐서 헌법재판소로 갑니다. 문서가. 그러면 그게 법무부 장관으로 가요. 그래서 이렇게 국무총리를 했어요. 헌법재판소로 가는데 이관이 되는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강금실이었어요. 노무현의 탄핵 때는
국회에서 탄핵한 것이 강금실 법무장관에 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137페이지에 달하는 긴 이론을 붙였어요. 네. 이건 옳지 않다고. 강금실이가 붙였어요. 이것은 이게 논리가 많지 않고 해가고 올렸는데 반대로. 박근혜가 올라왔을 때는 법무장관이 황교안 아니 황교안이 아니고 이제 권한대행이고. 그때 권한대행. 총리 겸 권한대행이지만 그때 법무장관이 누군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법무장관을 했기 때문에 글이 통하는 글이 가거든. 한마디도 붙이지 않고 댕겼어요. 예? 단 한 페이지도 이론을 붙이지 않았어요. 자, 그게 뭘 얘기하는 거야? 그냥 내다 준 거네 그냥.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몸보심 하려고 생각합니다. 대세가 하니까 건들면 자기 손해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하고 사람들이 의심해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 그때 아무리 가지고 광풍이 불었어도 아니 맞섰어야지. 자기가 할 일은 해야죠. 할 일은 해야죠. 아무리 광풍이 불어도. 아니 어떤 사람은 뭐 그때 위수령을 발동해야 한다는 별소리를 다 하지만 뭐 그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도 법무장관 혹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다면 대통령이 저렇게 물러나고 난 다음에 2017년 3월 31일인가 구속됐는데 네. 구속된 후에 1400일이 지날 때까지 감옥소리에 있지도 않았을 것이고 네. 황교안이 그동안 한 번도 면회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 뭐 면회 가봐야 안 받아주시니까. 안 받아줘도 가도 면회를 하겠습니다 해서 네. 하는 거하고 아, 차이가- 그렇지. 아이 그러면요 정치라는 것은 도리가 있는데. 그런 제스처니까 그런 걸 해도 손해 보지 않았을 텐데 네. 뭐 그건 제 생각이지만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겠지만 아쉬운 점이 많아요. 네, 응? 그러네요. 아쉬운 점이. 그래서 이 나라의 보수라는 게 네. 좀 자학적인 표현을 하자면 요모양 요꼴이 되는 것은 거기에서 그 앞장섰던 사람들이 너무 계산 수판을 탱기다 보니까 국민을 돌파하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 쉽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62적에 대한 그 원망이 아직까지 이제 그래요.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나는 그러나 예. 어떻든 간에 우리 대통령이 네. 현재도 엄밀한 대통령이니까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합니까? 아이가 커밍아웃 그렇죠. 네. 커밍아웃, 정치적 커밍아웃을 해가지고 국민하고 솔직하게 대화를 해서 이 국민을 풀어감으로써 역사에 그래도 깨끗한 이름을 남기고 그래도 아쉽지만은 손 흔들면서 퇴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단 정도를 하나의 만들어서- 방법이다. 예. 예. 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유일한 생각합니다. 방법. 예. 그야 이거 아니면은 탄핵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상황이요. 아, 오늘 깊은 말씀이었습니다. 네, 김경재 총재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새겨듣길 바랍니다. 청와대에 계신 분들 이거 들었으면 좀 전달해 주십시오. 단 하나의 방법. 네,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